제가 껌껌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들을 덮거나 그런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당대표로서의 판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만. 교수님, 오늘 발언에서도 나왔지만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교수님 입장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입장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 선고 그리고 민생 사안들 많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가 껌껌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들을 덮거나 그런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당대표로서의 판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다른 민생 질문 받으면서 이렇게 지나간 걸 가지고 마치 이 질문 받고 그냥 회피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누가 그런 짓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변화와 쇄신 그리고 민생을 약속한 때이고 그걸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로서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그러면 이게 계속 근데 논란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가족의 이름이 등록된 거냐, 여부에 따른 건데 그거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이 어렵나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드릴게요. 왜냐하면 당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또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으로서의 임무가 있어요. 그게 어떤 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문제 제기라면 그걸 제가 하나 껌껌이 다 설명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당무감사에는 선을 보이신다는 언론들이 보도도 있는데 그건 우리 당 시스템에서 판단하는 것이죠. 당 시스템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이걸로 혹시 다른 질문 없으세요? 따라 하나 여쭤보면 국회의장께서 최선병 국정조사 관련 의견 보냈는데 이에 대해서 당에서 어떻게 제가 아직 그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장례찬 전 최고위원은 불필 운운하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의혹 많이 제기들 하잖아요. 대표님 민생경제특위위원장 부분이 직접 맡으시는 건지 설명하고. 위원장 여부는 저희가 좀 내부에서 결정할 건데요. 결국은 이제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많은 정쟁들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정치가 해야 될 건 민생에서 전진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연말 남아 있고 또 예산도 사실 이런 민생하고 결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당에 계신 분 그리고 정부의 전문가들 책 있는 전문가들과 좀 밀도 있게 점검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좀 짜내보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위원장 맡는지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당 차원에서 이 밀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곧 재정주칙 관련한 세미나도 하는데요. 그 취지는 같은 취지예요. 결국은 돈을 아껴서 안 쓰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을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있었던 누수에 관한 우려 같은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재정주칙이 우리는 없잖아요. 그거를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이번엔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또 혹자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예산 앞두고 조금 이렇게 좀 룰을 만드는 것 자체가 좀 부담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예산 처리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그리고 이걸 추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일이거든요. 사실 그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확실한 대응을 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당원 신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구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다 얘기해 줘야 되나요?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표님은 그 상법 개정안 원래 좀 찬성하시는 입장이셨던 거 아니에요? 지금은 좀 어떤가요? 상법 제정안을 제가 찬성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하시는 부분은
그 아마 이용우 의원님하고 제가 이용우 의원의 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안에 제가 덕담해드린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 답변을 준비한 것 아니니까 그냥 제가 평소 생각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번 법 개정이 없더라도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대원칙은 너무 당연하고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법의 회사법의 규정에 왜 그 충실 의무의 대상을 회사로만 해왔을까 그동안에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선진국들도 그렇고 왜 우리는 그렇게 해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주를 이익을 보호하자는 거 반대한다. 당연히 이 취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충실 의무의 대상으로서 회사와 동등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주주는 어떻습니까? 주주는 1대 주주도 있고 2대 주주도 있고 3대 주주도 있을 거고 소액 주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주라는 카테고리로 묶어서 이해관계가 서로 굉장히 상충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주를 충실 의무의 대상으로 직접 넣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액 주주 그중에 일부 주주의 피해는 있는데 나머지 다 동의한다. 그럼 주주의 충실 의무를 다한 거냐 아니냐. 뭐 이런 등으로 물론 결국은 이 법을 만들어지만 한 10년 지나면 판례가 축적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모험 소송과 모험 기소가 남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 경험을 들면 사실 제가 대기업에 관한 어떤 불법 거래라든가 이런 수사에 되게 엄정하고 강하게 처벌해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게 주주로까지 넓어졌을 경우에는 저도 다 예전부터 이렇게 되면 정말 처벌하기가 정말 쉬워지는구나. 그리고 그게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뭘 안 했다? 그러면 다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근데 왜 그 충실 의무, 이 fiduciary duty를 회사로만 하느냐면 회사를 통해서 사실 주주를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해석했던 거거든요. 근데 회사라고 하게 되면 법적 관계가 간명해지는데 주주로 가게 되면 아까 말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저는 그 충실 의무의 대상으로 주주를 그렇게 일률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특히 대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의 재무관리나 합병이라든가 물적 분할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건 좀 너무한데라는 지적되는 것들이 좀 있어 왔잖아요. 그 부분을 어떤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예방하고 그 부분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인 어떤 그 법률적인 작업들은 보완 조치, 개정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이 상황에서 상법은 게다가 상장 회사뿐 아니라 비상장 회사까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상법에다가 이걸 넣는다? 그러면 저는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합니다. 일부 의원님은 진은정 변호사님 소환까지 특정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아내분하고 얘기를 해보셨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가름할게요. 대표님 그 영태균 씨로 관련해서 당내에서 윤한홍 의원님이라든지 영태균 씨 회유로 제기가 됐고 또 윤상현 한기호 의원님 등 당시 공관위원들도 검찰에 후원 방침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당이 사실관계를 파악했거나 추후 좀 조사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현재 그거는 제가 맡기 전의 상황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바도 없고 그리고 이미 검찰에서 굉장히 수사 중이잖아요. 그걸 당이 나서서 뭘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대표님 아까 당원신문 관련해서 나올 때마다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실 김대남이나 명태균 관련해서는 당적 확인이 다 이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비교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원 평당원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본인이 탈당했다고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그분은? 본인이 탈당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정도 할까요? 배임죄에 대한 입장, 뭐죠? 배임죄에 대한 역시 비슷한 거예요. 그거를 배임죄 자체를 줄인다 이런 식의 법제를 만들기는 어려울 텐데요. 오히려
이렇게 상법 개정에서 충실임의 주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배임죄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게 우리 배임죄 처벌 규정을 배임죄를 처벌하다 보면 지금까지 무죄 이유가 이런 게 많았거든요. 이 충실임의 주체가 회사기 때문에 회사기 때문에 주주의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건 배임죄에 안 된다. 이런 식의 판례가 지금 형성돼 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민주당이 말한 충실임의 이 대상으로 주주를 넣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크게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듯이 그거는 넣었는데 배임죄를 줄이겠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배임죄의 처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을 그런 비판을 본인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공개 회의 관련돼서 대표님께서 민주당에서 기존 250에서 5천만 원 상향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과세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오늘 과거의 손실 반영 그 부분이 어렵다고 했거든요. 조금 더 설명 좀. 그러니까 예전에 모 인사들은 가상자산은 사기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상황들은 이미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이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층이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현상을 많이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액수의 문제는 보면 가상자산의 투자는 사실 모험적 투자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 크게 이익을 보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크게 이 손해를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지금의 우리의 지금 준비되고 현재까지 준비된 체계 그리고 그런 체제로는 우리 현재 그 기존의 이 전통적인 세법 체계와 우리가 현재 준비하는 체제로는 이게 제대로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쩐 때는 5천만 원 이상 한번 얻으면 그렇게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변동성이 커서 그만큼 이상을 확 잃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반영해서 세금을 매길 건 예를 들어서 많이 잃었다가 5천만 원 이상을 복구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부터 해가지고 1년을 짧아가면 여기에 관해서 22%를 세금으로 떼겠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게 장이 안 좋고 손해 많이 보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트럼프 랠리로 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거를 유예하겠다고 정부가 나서서 세금이 필요한 정부가 나서서 유예하겠다고까지 판단한 문제를 다수당이 그거를 굳이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과세를 하려면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